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0월 23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세상이 정신없이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시리라고 보고요. 자, 오늘은 이란하고 사우디가 공동 군사 훈련을 하기로 했다. 예, 네타냐후의 이스라엘이 이란을 곧 타격할 것이다. 미국에서 인정한 것처럼 한다면은 대선 전에 한다. 그럼 2주일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음. 그 와중에 며칠 전부터 이 보도를 보면은 이라크나 시리아나 이런 아랍국들 중에서 사우디가 배신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의 기사들, 경고를 하는 기사들이 좀 났었어요. 근데 그걸 오늘 이제 통째로 갈아엎는 그런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당연히 네타냐후가 궁지로 더 몰린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그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미국의 기밀문서,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 정찰 위성을 통해서 감시해 한 것이죠. 감시해서 이란을 어떻게 공격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정보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유출이 됐는데, 공격을 확실시하고 있죠. 예. 자, 그런 논란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번지고 있어요. 시차 때문에 그런지 이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부터 강하게 번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약간 뭐라고 할까 좀 필요 이상으로 좀 부풀리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미국 언론들이. 자, 그러면서 미국이 숨기는 것은 뭐냐? 네타냐후가 일단 공격할 것이라는 것이 기정사실이다라고 유출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쿠데타를 할 것이다? 라는 정부가 세밀한 쿠데타는 사실을 성사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밑에 군인들이 명령에 따라서 뭔지도 모르고 가야 되는데 이게 쿠데타구나 알고 하면은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와 비슷한 사례로 일단 그런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은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큰 신뢰예요. 아무리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유출된 것은 엄청난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미국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해 보세요.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드려오지만 미국에 있어서 유태인들의 모든 유태인 당연히 아닙니다. 그 압박을 하는 유태인, 미국 정치권에다 압박을 넣을 수 있는 유태인, 주로 돈을 많이 가진 그룹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오래된 세력이죠. 과거 유럽에서 어려운 생활을 했다가 이민 온 그런 후손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로스차일드 같은 그런 그룹이 대표적이죠. 미국이 엄청난 부를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좌지우지하죠. 또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미군을 자기 병사 부리듯이 부리는 거예요. 자, 그런 압박이 있기 때문에, 자, 미국은 아시다시피 연방준비위원회라는 것이 은행들의 집합체예요. 우리의 한국은행처럼 정부 소속이 아니에요. 그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미국을 엄청나게 분석하고 쓴 작품이 화폐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6권짜리로 되어 있는 거. 거기 보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미국 분석을 많이 했어요. 미국 대통령들이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은행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빼앗겼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유럽에 있을 때 유태인들이 거기는 고위 성직자나 거기도 이제 오래됐을 때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잖아요. 그리고 왕들 이런 사람들의 돈놀이를 해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나 이제 기독교에서는 돈놀이 한다는 자체가 이자놀이 한다는 자체가 죄악시 됐기 때문에 그것을 유태인한테 맡겼고 그것이 이제 상업화돼서 금융업이 최초로 발전을 하게 돼요. 유태인을 중심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왕한테도 돈을 꿔주고 성직자한테 돈을 꿔주는 그런 입장이 됐죠. 돈을 풀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유태인들이 나쁜 인상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람들한테. 자, 그 세력들이 유럽이 수명을 다하자 미국을 선택해서 미국을 건너왔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땅에 도착한 미국은 개혁적이죠. 유럽보다. 그래서 유럽의 행태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즉 뭐냐? 돈줄을 유태인한테 빼앗기는 거, 은행에 빼앗기는 거.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정부가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화폐 발행권을 여기 전투에서 이미 전지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어느 대통령 때 그렇게 됐는지 이제 됐습니다. 그것은 뭐 한 100년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그 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미국을 버릴 수 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으로 갈 수 있다. 그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왔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정부가 운영을 잘못해서 내 재산을 계속 축을 내네. 달러가 망가지려고 하네. 그럼 다른 돈으로 갈아타가지고 유태인들이 돈이 유럽에 있을 때 달러였겠습니까? 다른 돈이나 뭐 금이나 아니면 실물이었겠죠. 그럼 난 또 간다. 내 재산이 계속 축난다.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 재산이 계속 축나는데 옮겨야 된다. 그럴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자본은. 그 대부분은 유태인이다. 그들이 네타냐후를 지지하면서 미국에 압박을 넣는다. 그래서 미국은 되게 어렵게 이 전쟁은 정말 안 돼. 절대 이란을 공격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 말을 되게 어렵게 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조금 더 확인을 하게 돼요.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네, 이겁니다. 이란이 사우디와 함께 홍해에서 해군 공동훈련을 계획 중이다. 날짜를 박지 않았어요. 계획 중이다. 자, 이것은 기존에 이제 며칠 전에 나왔던 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아랍국에서 사우디가 굴복하나 분명히 미국의 압박이 들어갔을 거거든요. 사우디한테다가. 예. 그래서 우리를 배신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지금 작년인가 2016년부터 이란하고 사우디는 외교 관계가 없었습니다. 다툰 이후로는. 그래서 적대적 관계에 있었어요. 그 사이에 미국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사우디가 되게 불안해하는 거죠. UAE하고 마찬가지로. 근데 작년에 중국이 이란과 사우디를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너희들 브릭스에 들어가라. 사우디는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아마 지금 안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화해를 시켜놨거든요. 자, 이 뒤에는 중국이 작업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은 충분히 화해할 수 있는 사이예요, 지금. 왜냐면 작년에 화해했기 때문에 이런 군사훈련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이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기급할 노릇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기급할 노릇이게 되겠죠. 자, 위에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났다는 거, 거짓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란 방송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란 방송 쪽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게 자, 이런 이란이 지금 취한 입장에 봤을 때 어떤 기사에다가 가짜 뉴스를 넣거나 이러기는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사우디 요청이다. 자, 이것은 빈 살만 왕세자가 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봅니다. 자, 원래 그렇게 내렸었어요. 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왜? 걸프 7개국 중립선언한다. 이란 공격에 우리 땅 쓰지 마라. 이렇게 이미 약속했거든요. 이라크, 바레인, 쿠웨이트, UAE, 사우디, 오만 이렇게 포함해서 7개 국가 정도. 거기서 사우디가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다. 왜? 사우디가 가장 큰 나라니까 그 중에서. 제일 힘이 있고. 여기는 미국의 작업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하루 이틀간 좀 이렇게 하다가 제 생각에는 이것은 뭐냐, 미국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계획을 유출한 그거하고 상관도 크게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사우디가 미국의 의중을 간파했다. 잘못했다가는 주위에서 미국은 분명히 이기서 강력하게 지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할 때. 그래서 나만 잘못하면 주변 아랍 현계 국가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돼 있다. 배신자가 될 수 있다. 그걸 느꼈다고도 봅니다, 저는. 자, 그래서 원래대로 복귀를 하는데 자기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색이 주변 나라들한테 들켰기 때문에 이제는 중립이 아니라 공동 군사 훈련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동맹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오히려 군사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사우디가 주의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예, 그런 지금 묘한 경우가 발생한 것 같아요. 예, 좀 이따 보시면은 전체적인 그림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즉, 사우디가 이런 것은 미국이 확실히 이스라엘 지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건 이라크 쪽에서 나온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이라크를 공격하면, 지금 시리아까지는 공격했어요.
이라크 내에 있는 어떤 그 밀리샤들, 예, 군벌들을 공격하게 되면은 뭐 이라크는 지금 뭐 미국이 다 뭐 갈기갈기 찢어 놓은 그런 상태고 이라크 정부 자체도 미군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 독립적인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라크를 공격하면 미군 기지를 공격할 거다. 이것은 북한의 전법과 상당히 비슷해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 요즘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한껏. 그렇게 되면은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어요. 그런 그림하고 이게 되게 비슷한 그림이 이라크가 지금 말을 한 것이. 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또한 사우디의 입장 변화와 똑같은 거예요. 미국이 발을 뺀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라크가. 예, 그렇게 되면 이런 강경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물러날래? 아니면 너희 전사자를 내고 물러날래?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라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군기지 철수를 이라크 의회 차원에서 요청했고 미국도 그렇게 하마하면서 미적미적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기회에 싹 몰아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다른 곳에서 그런 신호가 보여요. 네, 미국이 절대 적대적으로 돌변할 수 없다는 상황임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도 될 수 없잖아요. 지금 그 현재 파견되어 있는 죄송합니다. 그 뭐더라? 항공모함 뭐 2척하고 5천 명 정도의 해병대 병력, 그다음 뭐 이제스 구축함들 여러 척이 있지만 이란을 제압하거나 그 전력으로는 제가 며칠 전에 소개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전문가의 말을 빌려서 후티도 제압할 수 없는 병력이에요. 택도 없어요. 5천 명 가지고. 그리고 항공모함이나 전투기는 지원 세력이에요. 지원 세력. 지상군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주변에 아군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 오늘 보시는 것처럼. 후티 제압도 전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란을 공격한다? 자,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지만 미국이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요번에 그 기밀문서 유출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안 간다. 확신시 됐거든요. 그 어려운 유태인들한테 어렵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까지 터트리면서 미군 파병해야 된다, 이란을 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쏙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그 끈으로 그것을 트럼프가 올라타서 바이든을 비난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죠. 예. 자, 이것도 보세요. 시리아 내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았다. 시리아 내전을 미국이 일으켰죠. 예. 자, 이라크 같은 경우 마음에 안 들어서 처단을 했는데 후세인을 포함해서 바그다드를 점령하는 까지는 쉬웠지만 그 이후 시가전이 되면서 그 게릴라들과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이 엄청나게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유사하게 비슷하게 기분이 나쁜 언짢은 시리아를 공격할 때는 작전을 바꿉니다. 그때는 오바마 때예요. 내부에 분란을 일으켜서 정부군에 반하는 세력을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전을 할 수 있게, 내전이 벌어지게. 그러면서 실제 참전해서는 직접적인 전투를 한다기보다는 공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반군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시리아 내전을 촉발시킵니다. 그래서 시리아 내에도 지금 미군 기지가 있어요. 거기에 시리아 내부에 있는 세력이 공격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더를 파괴했다. 자, 이라크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시리아 대비 상대적으로 온건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라크 의회가 미군 부대 나가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이런 분위기지만 시리아는 적대 국가예요. 미군이 바로. 제가 힘에 눌려 있었는데 미군이 꼬리를 내리는 듯한 자세를 보이자 바로 치고 나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증명을 한다. 미국은 되게 볼숭사납게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 세력들이 이라크는 이라크대로, 시리아는 시리아대로, 사우디는 사우디대로. 자, 네타냐후한테는 엄청나게 안 좋은 어떤 상황의 전개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여태까지는 어떤 정치적인 공세성 공격이 많았는데 이제는 드론이나 어떤 극초음속 탄도탄, 막 기동을 하는 탄도탄, 그리고 정밀한 그 자폭 드론 이런 무기들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여태까지 더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제 본격화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시냐 사살한 이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고 미국은 마침 그때 발을 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격할 여력이 있겠나 싶을 정도로 여러 군데서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사상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 그래서 위의 내용에 보면은 이란 공격 준비 상황에 대해서 미 정보 당국 기밀 자료 유출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공익 제보인가 일부러 흘린 것인가? 저는 일부러 흘린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태도를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해야지 이스라엘 강력하게 지원하는 돈 많은 유태인들한테 뭐라고 할까? 약간의 어필이 된다고 할까요?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저 밑에 보면은 이제 미안하지만 같이 못 간다. 이스라엘 보복에 참여 안 한다는 미국. 요게 제일 먼저 제가 신호를 받던 것이고, 이건 스푸트니크에서 보도가 났던 겁니다. 이때 결정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미국에 있는 자본력을 가진 유태인들, 네타냐후를 그냥 밀어주는 유태인들한테 설득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작전이 나왔다. 저는 그런 시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다른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오늘 어제부터 확 부풀어 오르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필요 이상으로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우크라이나전 관련해서 1년 전인가 그때 비밀 문건이 또 유출된 적이 있어요. 그때보다 파장이 훨씬 크게 확대되고 있어요. 예,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실 미국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네타냐후한테 못할 일을 한 건데 그게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예. 네타냐후가 딱 공격하려고 하는 시점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네타냐후가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저는 그래도 네타냐후가 공격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공격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네. 자, 위로 보면은 이제 위에 보면 어떤 여성이 나오는데 이름이 아드리엔 타바이라고 해서 이란계 미국인이에요. 여기가 이 문건을 유출한 사람으로 지금 지목을 받고 있고 미 국방부는 부인을 했어요. 이런 인사를 끄집어낼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여론을 이쪽으로 땡기겠다는 이유밖에 안 되거든요. 누가 이거 부각을 시켰을까요? 이 사람은 랜드 코퍼레이션, 랜드 연구소, 즉 미국의 약간 우파적인 보수적인 그 국책 연구소에서도 일을 했었고 지금도 미 국방부의 자문위원 이런 걸로 일을 하고 있어요. 단지 이란 태생이라는 거, 이란 출신이라는 걸로 이걸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국방부에서는 이 사람은 관계가 없다고 부인을 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게 되고 이게 빨려들게 되겠죠. 이거는 여론전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냥 상관없어요. 희생양으로 써먹었다가 뭐 나중에는 법적 책임 당연히 안 묻겠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아서 미국이 이란을 치나? 이런 부분은 싹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언론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유출이 됐는데 제 같은 제목을 이렇게 뽑겠어요. 미국의 바보 같은 짓으로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중요한 공격 계획이 거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유태인들이 동의하고 미국 내부에서 많은 여론의 지지가 있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한 정보가 유출돼서 미국이 상당히 미안해해야 된다. 에? 미국 어떻게 바보짓 했느냐.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체면이 서겠냐. 그걸 보상할 방법은 뭐냐.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네타냐후가 그래도 그런 어떤 이미 이제 이란이 계획을 알게 된 셈이니까 그 외에 다른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 것은 분명하거든요. 직접적으로는 간접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 와중에서 네타냐후가 공격을 계속 감행할 것인가? 이런 기사가 났었어야죠. 없어요. 그런데 전혀. 그래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내부에서는 이제 트럼프 되게 영리한 여우처럼 이걸 활용하고 있죠. 우리 내부에 적이 있다. 네. 왜냐하면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이 훨씬
이스라엘에 대한 충성심이 큽니다. 그걸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바이든보다 더 힘들어요. 네타냐후한테는 전쟁에서 빠져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우 같은 짓을 하면 또 빠져나오겠죠. 우리가 기대하는 바죠. 한반도에서도. 자, 그리고 이제 방공망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지금 전면에서 공세가 강화되고 있거든요. 후티가 지금 그림 속에 보시는 이 미사일인 것 같은데 팔레스타인 2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되어 있어요. 뭐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은 다 극초음속이에요, 사실은. 떨어질 때 마 4, 5 이상으로 뭐 날라오서 떨어지니까 후티가 팔레스타인 2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걸 발사를 해서 한 2발 해서 뭐 순항 미사일을 섞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텔아비브 인근의 군기지를 타격했다. 맞았어요, 이거는 분명히. 맞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하나 확실해지는 게 제가 며칠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쭉 들어옵니다만은 지난 10월 1일 날 이란의 공격을 받았을 때 기존에 있는 뭐 사드 레이더만 박살난 게 아니고 기존의 그 에로우 시스템에 쓰이는 그린파인 레이더나 내지는 그 데이비드 슬링의 포대로 타격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내지는 그때 언급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방공망은 약 30km부터 100km까지는 담당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에로 2나 3는 100km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데이비드 슬링 같은 경우는 고기동 탄도탄을 잘 요격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림으로 딱 봤으면 이란에 사용했던 그 극초음속이랑 비슷하거든요. 한 40km, 50km대로 날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 딱 나타나니까 그것도 기동을 하면서 데이비드 슬링이 이걸 못 쫓아간다. 그리고 지금 이미 포드가 박살났을 수가 있다. 레이더 같은 게. 그리고 아이언돔은 탄도탄 요격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마하 한 3, 4가 넘어가면 요격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는 박격포탄이나 하마스가 쏘는 로켓탄 정도를 대응하지 그렇게 디자인이 된 것이고 그거보다 속도가 높은 것은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맞은 거예요. 이것은 이 후티가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너희 방공망 박살났지? 2발밖에 안 쐈는데 다 맞네? 그것도 텔아비브에 날라왔는데 이스라엘 수도잖아요.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자, 요거는 이제 사진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타냐후의 그 거처에 헤즈볼라의 드론이 날아왔고 헤즈볼라가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쐈다라고. 드론이 타격하기 뭐 얼마 전에 기벨이 와서 부부가 둘이 탈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이 맞은 곳이 침실이에요. 침실 창문이에요. 자, 이것은 알 수 있어요. 헤즈볼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드론이 날아오는 걸 몰랐다. 최후의 순간까지. 그들의 총리의 사저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헤즈볼라가 지금은 네타냐후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흔적을 보시셔서 아시겠지만 위력이 약하다. 자, 이제는 이런 고급 무기들이 다 등장하고 있다. 아까 후티도 극초음속 미사일 쐈잖아요. 같은 로켓이라도 이제는 요격하기 힘든 로켓이 날아온다. 이제 미사일이 막 등장하고 드론이 막 등장한다. 이스라엘의 비싼 무인기들이 막 격추되기 시작한다. 오늘도 메르카바 전차가 6대 파괴됐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정치적인 게임을 했다는 거고 이제는 미국이 빠져나간다는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는 게 확실시됐기 때문에 공세를 엄청 강화하고 있고 진짜 전력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라고 봐요. 자, 이때 네타냐후의 선택은 뭘까요? 이게 상복? 아니죠. 앞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기름을 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일단 네타냐후의 가장 큰 공포인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폭스뉴스를 통해서 그 베팅 사이트, 그 도박 사이트죠. 누가 더 이길 가능성이 높으냐. 트럼프 55%,
해리스 44%였는데 위에 YTN 뉴스를 볼까요? 오늘 나온 거예요. 트럼프가 65%가 됐다는 거예요. 2, 3일 만에 65%된 거거든요. 근데 이 제목 뽑은 거 보세요. 2주 남은 미국 대선 이 그림 속에 해리스 트럼프가 초박빙? 초박빙. 이게 초박빙입니까? 그리고 위에 이제 오른쪽 설명을 보면 미 베팅 사이트 트럼프 승리 65% 요동치는 판세 역전했다는 건가요? 사실 뭐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지난 며칠 사이에 10% 정도 트럼프가 지지율이 상승했다. 뭐 당선 가능성이 올라갔다. 이 도박 사이트에서. 이 말은 마지막에 지금 승패가 완전히 판가름이 났다. 며칠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건데 이런 거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동시에 맞물려 있죠. 예, 미국의 기밀 자료 유출 건하고도 트럼프의 조금씩 맞춰져 온다는 이런 느낌이 저는 강하게 있어요. 예, 제가 바이든 행정부 내에 있는 주요 정책 결정자들의 입장이 트럼프의 우세가 확실시 되기 시작하던 9월부터 조금씩 바뀌어오면서 이번에 확실히 결정했다. 이스라엘 전쟁 맞아.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2주 남은 미국 대선이 해리스 트럼프가 초박빙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보고요. 요동치는 판세? 이게 아니죠. 트럼프의 절대적 우세죠. 아니 YTN이 며칠 전에 며칠 만에 10% 상승했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몰라도 문제죠. 예. 자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제 확실히 말뚝을 박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죠. 지금 마지막 경합주 중에서도 그나마 격차가 조금 박빙이다 싶은 곳이 펜실베니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앨런 머스크도 펜실베니아에 출동을 했고 트럼프가 이 맥도날드에서 서빙을 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 65%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언론에서도 트럼프 때문에 뭐 관세가 올라가나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할 게 아니고 이제는 이제 가면을 벗고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트럼프 되면은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야기 솔직하게 해야죠.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걸 애써 회피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예. 자, 뭐 그런 것은 세상 돌아보기 채널에서는 뭐 당연히 주요 관심사죠. 왜냐하면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이니까. 자, 그 뭐 또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꾸준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